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 큰 사건은 없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별 이야기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그만 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유럽연합과 협상도 안 되고 중국과도 안 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물 속속 나와야 될 텐데 영민 매니저 답답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네, 70여 개국가하고 협상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하나도 타결된 국가가 없잖아요. 우선 협상 대상국에 우리나라, 호주 이런 이제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뭔가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불안해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아까 브리핑 잘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국지전이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잖아요. 중국 쪽에서는 또 보잉 여객기 이제 인수를 아예 이제 금지를 해버렸죠. 인도 금지를 해버렸죠.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의미하는 바가 큰 게 중국은 이렇게 이제 국지전으로 개별 기업에 이제 타겟팅을 해가지고 타격을 주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대응을 할 거라고 이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사실 이제 맞대응 카드가 별로 없다 보니까 괜히 이제 잘 나가는 엔비디아가 하고 있죠. 엔비디아가 또 오늘 이제 동네북이 돼가지고 뒤통수를 이제 제대로 맞은 이제 그런 이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이런 좀 시끄러운 이제 노이즈들이 좀 국지전으로 좀 이어지면서 그러는 와중에 저는 조금 눈에 띄는 게. 유럽이 지금 또 반등하는 것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아, 유럽 강경해요, 이번에?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미국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이게 선진국 시장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 엑소더스해서 유럽 시장으로 지금 자금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백악관은 오히려 좀 협상의 속도를 좀 올리지 않으면 사실상 이제 추후에 미국 이제 주식시장이 더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총평을 좀 말씀드리면 이런 이제 시끄러운 이슈들이 계속 이제 좀 점증하면서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그러다가 딱 이제 정점에 있을 때 이제 협상 타결이다 이런 이제 호재가 좀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그나마 또 미국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좀 잘 버티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또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포드 GM 하루 천하였어요, 준호 매니저. 맞습니다. 이러면 우리 현대차 부품도 약간 걱정되거든요. 일단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관세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어제 해서 좋았죠. 어제 초반에 좀 강했다가 좀 힘이 좀 빠졌던 모습이고 사실 이제 포드랑 GM 같은 경우는 1일천으로 끝났고 약간 이제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테슬라가 좀 전일 감보함으로 좀 끝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 트럼프가 오락가락한 이제 정책과 이제 계속 관세 관련되었던 노이즈가 계속 나와주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이제 피로감도 상당할 뿐더러 못 믿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제 확정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일일 천하로 좀 끝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결국에 자동차 부품 관련된 관세 면제가 정확하게 확정이 돼야지 그때 비로소 정말 강력한 저가 매수가 유입될 것이다라 보고 있고요. 그냥 말로만 검토 중이다 아니면은 관세를 지금 할 유예를 지금 시사한다 발언이다 이런 것들은 결국 강력한 어떤 상승을 견인하기에는 좀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 근데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품을 말씀드렸던 거는 그래도 우리가 너무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결국엔 자동차는 결국 미국의 이제는 또 핵심 산업이다 보니까 결국 관세는 유예하겠지만 그 시기가 언제일지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린 또 갈 길을 가야 됩니다. 영민 매니저 오늘의 일발은요? 갈 길 가야죠. 사실 미국은 지금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고생을 좀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정책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좀 부각이 또 되고 있어요. 추경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경도 지금 정부에서는 12조 얘기했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막 33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반도체에 대한 투자 금액도 늘려가지고 33조 원 정도 규모로 또 투자를 좀 늘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책 모멘텀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또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 AI 종목들을 시리즈로 계속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AI 의료 쪽으로 가서 온코크로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코크로스 기업 내용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좀 준비해온 사진 하나를 먼저 조금 보여주시면 그게 가장 좀 확실한 설명이 좀 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사진만 보시면 왜 오늘 온코크로스를 얘기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소벤처 7대 정책과제를 어저께 발표를 했는데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게 AI 변호사와 AI 홈닥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논란이 굉장히 좀 많이 될 수밖에 없는데 AI 변호사 법제화한다 그러면 아마 변호사협회에서도 난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AI 홈닥터도 역시 지금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의료계와 정부가 지금 굉장히 지금 살벌한 또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를 통해서 또 많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좀 큰 피해를 보셨거든요. 그 응급실 뺑뺑이 도는 거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어쨌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AI 홈닥터를 이제 합법화하자라는 게 이제 중소벤처 정책과제의 최상단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저께 또 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는 네. 셀바스 AI가 같은 이런 비대면 진료 관련된 종목, 셀바스 AI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죠. 셀바스 AI 같은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했고 인성정보, 그다음에 3빌리언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어쨌든 이 범 AI 진영에 관련된 핵심적인 이제 종목들은 계속해서 순환매를 하면서 시세가 좀 분출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의료와 AI 신약 개발의 가장 좀 핵심적인 대장주 또 역할을 하고 있는 온코크로스를 오늘 다시 한번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시간에 여러 차례 좀 말씀드렸는데 3빌리언, 온코크로스, 뭐 신테카 바이오 이런 기업들의 결이 조금 다르다. 신테카 바이오는 말 그대로 AI 신약 개발을 이제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온코크로스도 이제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온코크로스는 랩터 AI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적응증의 확장, 그렇죠. 일단 임상에 진입을 해서 뭔가 이제 좀 유효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후보 물질에 적응증을 예를 들어서 위암 적응증으로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걸 대장암으로 확장한다, 혹은 또 간암으로 확장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할 때 랩터 AI가 상당한 이제 기술력을 이제 발휘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온코크로스가 AI 신약 개발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이제 대표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됐고요. RNA 이제 발현 정보, 우리가 보통 이제 시퀀싱이라고 하는데 이 RNA 발현 정보를 비대칭으로 이루는 데이터의 쌍을 이제 매칭하는 AI 도구가 바로 랩터 AI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어떤 특정 고형암에 이제 효과가 있는 걸 다른 고형암에도 이제 적응증을 확장을 할 때 굉장히 이제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동 연구 개발 프로젝트가 계속 확대되면서 제가 온코크로스를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도 이 종목이 가장 유망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기업들은 사실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해서 실제로 그 후보 물질을 발굴한 게 임상의 단계까지 진입한 게 전무예요. 딱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한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보로노이예요. 보로노이가 보로노믹스를 가지고 후보 물질을 발굴해서 그걸 임상 단계에 이제 진입을 했고요. 그 외에 나머지 기업들은 후보 물질 단계에서 AI로 발굴을 해서 임상 단계에 진입한 케이스가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업화의 시기가 좀 많이 남았다. 미국의 리커전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적응증을 확장하는 건 수익화를 시킬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도 가장 이제 온코크로스를 좀 선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 FDA의 지금 개혁 혁신,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 인하와 관련된 행정명령이 또 서명을 좀 했거든요. 이건 제약바이오 기업들, 특히 이제 바이오시밀러나 합성의약품 제조하는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료인데요. 실제로 이제 온코크로스도 미국 FDA가 전임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동물 실험, 뭐 생쥐라든지 원숭이라든지 토끼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대상으로 일단 약을 투여를 해서 이게 일단은 약을 투여하자마자 동물들이 죽어버리면 사람한테 절대로 이제 복용을 시킬 수가 없겠죠. 안전성에 대한 이제 테스트를 먼저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전임상의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고 이걸 AI가 이제 대체하는 방안을 FDA가 이제 추진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AI 신약 개발이라든지 AI 의료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주목도가 좀 높아졌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야당에서는 지금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7대 정책과제 중에 홈케어, 홈닥터, 이 AI를 활용한 홈닥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또 명시적으로 지금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AI 신약 개발이라든지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같이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주가는 최근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FDA 이제 그 재료가 좀 나오면서 제법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하기는 했어요. 근데 뭐 사실 2월 달에도 주가가 16,000원 이상까지도 한번 시세가 좀 분출이 좀 됐었고 제가 이제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굉장히 좀 크게 수익이 한번 났었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조정이 쭉 들어왔다가 8,000원, 9,000원대 이제 바닥 잡고 다시 이제 박스권 상단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 구간은 박스권 그냥 상단을 타겟으로 딱 해놓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너무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뭐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올라오긴 했는데 사실 AI 관련된 종목들 제가 소개드릴 때 뭐 솔트룩스, 이스트소프트 이런 애들이 막
70%, 50%, 뭐 코난 테크놀로지도 지금 거의 30% 넘게 이제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요 정도 수준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크게 이제 부담되는 예. 이제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일단 15,000원 정도, 매수가는 13,000원, 어제 종가 근처 13,000원 매수가를 이제 설정을 좀 해드리고요. 예. 손절가는 11,000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오늘의 일발은 워낙 지금 밖이 시끄러우니까 우리 자체 네. 내부의 모멘텀으로 와서 그게 AI 핵심입니다. 의료입니다. 예. 네. 특히 이제 민주당은 지금 AI 쪽에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모양새라는 것도 한 네. 포인트 잡으시고요. AI가 막 이제 의료 모델이 확장되니까 임상 실험도 동물 임상 실험도 네. 필요 없는 거죠. 네. 예. AI 모델을 쓸 수 있고 저극증 확장도 이 AI를 사용하는 자, 그런 기업 온코크로스로 오늘의 일발을 향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앞서 이제 오프닝을 하면서 부디 트럼프 대통령 과격한 조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네. 약 한 15분 전쯤이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과격한 조치를 했네요. 맞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 원래 H20, 뭐 20인 허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모든 칩을 좀 더 자세한 내용 봐야 되겠지만 수출 금지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시간외에서 6% 넘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준호 매니저,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예? 지금 막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짤들이 네. 계속 좀 돌고 있는 모습이고 또 이제 밈도 있고. 네, 계속해서 지금 뒤통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현대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도 최근에 5천억 달러의 어떤 대규모 이제 AI 인프라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제 엔비디아의 지금 H20 같은 경우는 중국 수출은 이제 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굉장히 네. 높았었었는데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네. 또 이제 그 백악관에서 결국 이제 엔비디아 H20을 이제 수출하는 데 있어서 라이센스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네. 사실상 이제 H20의 어떤 수출 금지 안 조치가 주겠죠. 나와주면서 네. 지금 시간에서 한 6%대 이제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이제 많이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기업별로 이제 핀셋 관련된 관세로 인해서 핀셋 관세로 지금 사실상 중국을 계속 흔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에서 어느 정도는 좀 꼬리를 내리고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미국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그러니까요. 때까지는 가장 지금 미국에서 원하는 게 또 이제는 애플 또 그리고 또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을 딱 조여야 사실상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좀 피해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고 사실 여기서 더 관세를 더 올리는 것도 아무 의미가 그렇죠. 없고요. 100% 넘는데, 관세율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관세를 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 많이 무시 전략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 기업들로 특히 지금 이제 AI 관련해서 지금 이제 첨예하게 결국에 이제 강대강 기조로 지금 이제 패권 전쟁이 첨단 산업 패권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이제 AI 핵심 칩을 묶어버려야지 결국 중국이 어느 정도의 중국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규제도 조만간은 좀 어느 정도 좀 완화될 조치. 결국 이것도 협상용 카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일시적인 어떤 주가 하락과 오늘 국내 증시의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인 투심은 네. 일시적으로는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어차피 협상용 카드고 또 수단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계속해서 이런 진짜 오락가락한 또 그리고 또 계속 엎치락 뒤치락한 이런 관세 정책들이 계속 나와주니까 이에 따른 어떤 피로감에 약간의 좀 패닉 세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예. 아무튼 조만간에 지금 시진핑도 이제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고는 있을 텐데 그 그러니까요. 시기가 언제인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빠르게 이제 중국과 그 또 시진핑과 트럼프 간의 어떤 만남 아니면 통화 아니면 물밑 협상 통화라도. 아니면 네. 고위급 회담이라도 네.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불확실성들이 그래도 하루빨리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그래도 협상용 카드의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시장의 그 정말 오늘 뭐 단기적으로는요. 맞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네. 악재는 피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네. 암만 해도 이 보잉을 건드린 게 또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린 네. 것 같아요. 예, 비행기는 또 좋아하잖아요. 거기는 또 일자리도 많아가지고.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712조 투자하고 좀 하루 만에 뒤통수를 또 맞아버렸는데. 네. 어제 저녁 8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골든 에이지 오브 아메리카 이러면서 네. 본인의 이제 SNS에다가 엔비디아가 우리 돈으로 이제 700조 원이 넘는 이제 AI 슈퍼컴퓨터 센터 이제 짓는다고 짓는다라고 하니까. 얘기한 걸 칭송을 하면서 네. 모든 규제부터 완화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주겠다.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네. 사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교통정리를 또 좀 네. 해드릴게요. 어제 제가 리가켄 바이오도 사실은 어저께 브릿지 바이오 임상 실패한 거하고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네. 드렸는데 실제로 리가켄 바이오도 10만 4천 원대 출발해가지고 11만 원에 끝났거든요. 네. 장대 항복 만들면서 오히려 끝났어요.
혹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엔비디아 만약에 지금 시간에 6% 넘게 이제 빠지고 빠지고 있으니까 있어요. 네.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지난 4월 9일 날에 미국 행정부에서 네. 이제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리 이제 인정을 받고 수출을 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들이 이제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게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H20을 딱 찍어가지고 네. 중국에서 이제 네. 중국 수출 규제를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보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이거를 H20을 딱 찍어서 이제 규제를 한다라는 얘기 나온 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엔비디아가 제가 얼마 전에 말하라고 해서 엔비디아 젠슨왕 CEO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사실상 H20 수출 규제를 안 한다라고 그때 약속을 받았다. 네. 그러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 게 요번에 이제 맞아요. 700조 원 정도, 네. 5천억 달러 규모 그 투자 얘기거든요. 근데도 지금 수출 규제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온 건 방금 이제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보잉사에 대한 뭐 여객기 뭐 인수 거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인도를 안 해버려요. 네. 네. 언론에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추측성으로 이제 미리 보도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제가 H20 말고 H21을 지금 엔비디아가 개발하고 네, 있다. 그거 그래서 팔려고. 그래서 네. SK 하이닉스한테 HBM3가 아니라 HBM3 이 8단 공급을 해달라. 네. H22에다가 네. SK 하이닉스가 공급하는 HBM3 이 8단을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한 2, 3주 전에 말씀을 좀 드렸을 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말장난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H20하고 H22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H20에 대한 규제가 나오더라도 H21을 이를 만들어서 풀어주면, 중국에다가 수출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오히려 이제 데이터 용량도 96GB에서 114GB로 데이터 용량도 늘어나고 네. 가격도 더 비싸거든요. 네. 이걸 중국에 팔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미 수주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좀 해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저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네. 좀 드는데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엔비디아는 이미 대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상 요 여파 뭐 충당금을 7조 원 정도 설정한다. 그것도 저는 언론에서 그냥 얘기 나온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H20에 대한 매출을 H22가 앞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 오히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의 시장이 지금 6%가 넘게 이제 빠지고 있는데 네. 오히려 엔비디아 주식을 뭐 매수를 고려를 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런 이제 노이즈로 이제 하락하는 구간이 매수 기회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백악관이 이거 교통 정리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 보도이기는 한데 영민 매니저가 좀 기대하는 부분은 이제 중국에 파는 게 그 H20이라는 저가형 AI 네. 칩이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그래요. H22로.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HBM도 SK 하이닉스 거로 좀 좋은 걸 그렇죠. 부착해서 팔려고 하니까 진짜 말장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H20은 금지. 21을 팔아라. 네. 이게 실제로 예. 중국 쪽에서 H20을 실제로 중국에서 수입을 금지한다라는 걸 검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환경 문제 이슈 때문이다 예. 그랬었거든요. 이게 비용 대비해서 효율이 이제 떨어지는 반도체 칩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가지고 중국에서도 오히려 수입을 금지한다. 이런 얘기들이 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용량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한번 22가 나온 거니까. H22가 나오는 네.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좀 노이즈가 될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엔비디아한테 더 좋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자, 백악관의 오늘 보도가 이게 모든 칩의 규제인지 아니면 H20을 중단하겠다는 건지 그것만 우리가 네. 확인을 좀 하면 이거에 우리가 진위를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네. 조선업종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준호 매니저가 아무리 쇼커버 대차가 쌓여도 조선을 못 이길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오션은 이제 늘 10위권 안에 대차 있다가 이제 대차가 다 풀렸고요. 맞아요. 삼성중공업만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쉽지가 않나 봅니다. 기관들 물량인 것 같은데 대차와 쇼커버가 어느 정도는 좀 있나요? 지금 조선업종 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일단 뭐 계속 연일 호재가 네.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가뜩이나 이런 관세 노이즈가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는 오히려 약간 좀 피난처 역할을 하는 조선 섹터에 또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돈이 계속 또 가니까. 조정이 나와준다고 네. 한들 또 저가 매수도 바로바로 또 유입이 되고 있고 결국에 또 이제 우리가 바로 다음 주잖아요. 네. 내주 안에 결국에 또 이제 미국과 또 한국의 또 이제 협상, 또 이제 관세 관련된 협상이 이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는 결국에 이제 조선, 또 이제 MRO 사업과 또 알래스카 에너지 프로젝트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
관련된 카드다 보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한 어떤 이제 협력과 아니면 또 이제 미국이 원하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들어준다고 했을 때는 결국 그래야지 관세와 또 이제 방위비 증액 관련된 어느 정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지금 조선 섹터에서 계속 지금 적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대차 잔고 비율이 여전히 당연히 우리가 이제 공매도 재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봇과 조선이 가장 큰 피해라고 맞아요. 했어요. 네. 근데 방산까지. 맞습니다. 네. 방산까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로봇은 오히려 공매도 재개와 저는 무관하게 움직였고 대차 그리고 없고. 조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쇼커버릭이 들어오면서 하나그룹주 최근에 신고가 부근까지 다 올라와 버린 상태입니다. 거의 뭐 10에서 많게는 2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준 상태라서 당연히 이제 시세가 분출되고 신고가 부근에 위치해 있는 기업들은 대차 잔고 비율이 높을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공매도 어떤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쇼커버에 대한 어떤 우려감. 다만 어느 정도 그 기대감이 주가에는 좀 충분히 선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 다시 또 신고가 부분까지 와 있다라는 거는 가격적인 부담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번 주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어떤 협상의 가장 핵심 카드로 들어올 수가 있고 또 관세에서도 약간은 좀 피해갈 수 있는 피난처다 보니까 이 관세 노이즈에 또 관세 쇼크에 좀 지쳐 있는 어떤 투심이 결국 조선 섹터에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유입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조선 관련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이 또 전량 또 수익 매도를 하고 나왔었는데 다시 또 이제 조정이 나와주면 어저께 또 이제 넥스트레이드에서 하나오션이 한 4% 정도 조정 흐름이 나와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 특별한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또 이제 약간의 또 이제 가격적인 조정 또 그리고 또 신고가 부근에 대한 어떤 피로감으로 인한 조정이 나왔더라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조선 섹터가 좀 조정이 나와줬을 때는 오히려 조정시 매수가 좀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공격할 테니까 네. 한번 당했던 공매도 맞습니다. 세력이. 그래서 일단 네. 조선은 예전만큼의 어떤 큰 시세가 이제 분출되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어도 여전히 저는 이제 슈퍼 사이클의 어떤 초입 구간에 여전히 위치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미국과 또 그리고 국내 어떤 조선 3사의 어떤 협력 소식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또 이제 환경세 관련해서도 실제로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선 섹터는 앞으로 또 올라갈 만한 여지는 충분하다. 다만 조정을 좀 확인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게 막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고 상승이 나와주고 있을 때 무리하게 추격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정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대차 잔고 비율이 쌓이면서 그에 따른 부담감으로 조정이 나와줬을 때 그때가 다시 한번 또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만 한번 봐주세요. 제가 네. 지금 삼성중공업 놨뒀는데 대차가 안 풀리는 게 삼성중공업인데 네. 계속 쌓여 있었잖아요. 여기 좀 스캔 보시면은 그러다가 삼성중공업도 약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네. 지금 찔끔찔끔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삼성중공업이 하나오션은 이제 풀려 나갔고요. 예, 여기에서 좀 승부가 한번 펼쳐지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요 승부를 한번 좀 봐주시죠. 삼성중공업은요. 일단 예, 이제 여기요. 요 대목입니다. 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차 잔고 비율이 좀 줄어들었고 네.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여전히 대차 잔고 비율이 이제 높은 거 중심으로 남아있고. 이제 공매도에 네. 되게 타겟이 되는 건데 네. 그래도 이제 조선 섹터에서는 공매도 이제 비중 자체가 좀 그래도 비교적 낮은 상태다.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최근에 대차 잔고 비율과 상관없이 그래도 신고가 부분까지 거의 다 네, 올라와 있는 올리고 있어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조선 3사가 앞으로 또 이제 미국과의 어떤 선박군조 관련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적용되고 있고 이번에 어떤 협상에서의 어떤 이제 조선이 우리 한국의 가장 핵심 카드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시세가 한번 세게 분출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공매도 쇼커버링 물량이 다시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장대 양복이 나올 수 있겠지만 네. 일단 지금은 약간 이젠 조선 3사를 비롯한 조선주들이 신고가 부근대에서 지금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강력한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약간은 또 이제 조정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제 공매도에 타깃이 될 수 있어서 일단 지금부터는 신규 매수로 강력하게 진입하기보다는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믹절 라이트를 좀 타깃하게 잡고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우리가 조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양한 섹터들이 네.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조선 섹터들은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고 한번 수익을 좀 챙겼다가 다시 한번 뭐 조정이나 아니면 또 이제 하락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재진입하는 게 훨씬 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너무 무시하지 말라. 일단 조선은 2차 한번 공매도를 꺾었는데 네.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다시 칼을 갈고 그러니까 이제 준호 매니저는 또 이겼으면 약간 쟁취하고 맞습니다. 올 때 또 피했다가 들어가고. 이번에 그래서 만약에 협상에서 조금만 뭔가 불발이나 네. 노이즈가 나와버리면은 조선이 가장 큰 타겟이 될 수가 있어요. 한번 당했으니까, 공매도가.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우리 한국과의 협상에서 뭐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막 불발되거나 다시 또 철회되거나 아니면 관세 면제에서 제외가 된다고 했을 예. 때는 그럼 이제 조선 쪽에서의 어떤 이제는 부분들도 약간은 협상의 노이즈가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또 조선이 또 가장 먼저 또 조정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나온 김에 의원님 이제 방산도 한번 봐주세요. 방산은 일차적으로 먼저 털어버렸습니다. 공매도를. 그러니까 네. 지금 방산 쪽은 대차가 쫙 빠져 있는데 네. 똑같은 논리로 한번 칼 갈고 오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한화 에어로 여기 대차 표를 하나 놔뒀는데 이미 완전히 대차가 여기는 승부가 나가지고요. 대차가 쭉 빠지고 네. 주가가 그냥 다 이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치고 올라가 버린. 방산은 좀 안심해도 될까요, 이제? 실제로 한 사흘 나흘 전에 네. 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유증 규모를 이제 축소한다는 얘기가 딱 나오고 난 그 다음 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솟구쳤잖아요. 네. 그때 일부 저는 쇼커버가 조금 털렸다. 진행이 좀 됐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방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상당 부분 저는 해소가 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네. 이제 방산 기업들도 물론 지금 상황에서 또 추가적인 이제 공매도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다 해소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뭐 항상 좀 제 주관은 그래요. 아무리 대차 잔고가 많이 쌓이고 뭐 공매도를 한다라고 공격하고. 하더라도 갈 종목은 간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느냐 마느냐 그 문제지. 방사는 여러분들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한번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방위비 다 올리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네. 있고 실제로 유럽은 일부 굴복하는 모습이 팔란티어의 수주로 제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가 보호무역주의와 그리고 이제 방산에 있어서도 자주국방. 방위비 증강, 네. 자주국방 이런 게 정책적인 아젠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도 뭐 지금 대선하고 있는데 사실 방산이나 자주국방에 대한 이제 이슈가 당연히 불거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과 경쟁하지 않는 그 틈새를 공략하고 있는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네. 수주 예.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장기 성장 동력은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테크니컬하게 봤을 때는 이제 방산조선은 저는 약간은 이제 단기 고점은 좀 나왔다. 그래서 아, 제가 예. 수주 전부터 옆으로 이제 쭉 행보하는 약간 박스권 흐름이 좀 만들어질 테니까 예. 박스권 하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65만 원. 뭐 그 정도까지 흘러내리면 현대로템 기준으로 봤을 때는 9만 원 정도 아래. 그 정도까지 흘러내리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되니까 그때 이제 매수하는 전략으로.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을 때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딱 박스권을 설정해 놓으시고 하단으로 갈 때마다 분할 매수 딱 해놨다가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오면 차익 실현하는 저는 그런 트레이딩이 올해 내내 유효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1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에 방산 기업들은 아마 조선업종보다도 훨씬 더 실적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좀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방산에 대한 긍정적인 이제 관점을 계속 좀 유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도 그러니까 방산도 승리했지만 네. 또 공격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우리가 막 승전가를 불리지 말아라. 네. 또 보고 있다가 네. 먹고 또 빠지고 네. 이런 식의 어떤 트레이딩. 두 전문가 모두 쇼커버를 우리가 했죠. 조선방산 했으나 너무 또 우리가 기쁜 마음에 막 사지는 말아라. 네. 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MLCC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디 관련주 준호 매니저 늘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세계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전기차 점유율 1위가 테슬라가 아닙니다. 4분의 1. 물론 중국 시장도 있긴 하지만 맞습니다. 비아디고요. 네. 맞아요. 이제 대진 첨단 소재를 최근에 지금 CNT 도전제를 공급하고 있는 대진 첨단 소재가 네. 국내에선 사실상 유일무이한 비아디 관련된 수혜주다라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고 단독 보도긴 한데 매일경제 단독 보도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삼성전기가 지금 MLCC 산업의 쌀인 MLCC를 지금 비아디에 이제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졌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제 공시가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이따 앞으로 이제 하겠죠. 공급을 네.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또 이번에 또 실적으로도 이재용 회장이 직접적으로 중국에 가서 또 이제 많은 기업들 수장들을 만났었고 관련해서 전기차 사실 이제 하이브리드 전기차에는 8,000개의 MLCC가 들어가는데 순수 전기차에는 18,000여 개가 들어간다고 해요. 거기서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로 간다고 했을 때는 MLCC 수요가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글로벌 탑5 그리고 전기차 부분에서는 글로벌 1위의 비아디에 이제 결국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는 네. 앞으로 삼성전기가 정말 지긋지긋하게 못 갔잖아요. 여러 가지 호재에도 불구하고 유리기판부터 시작해서 카메라 모듈, 뭐 MLCC, 육각형인데. 육각형 기업인데도 너무나 주가가 좀 소외가 됐었었는데 네. 사실상 이제 비아디의 본격적인 진짜 실제로 이제 공시가 나오고 공급 계약 체결을 하면은 정말 상당 부분 매출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국의 최대 전기차 회사인 비아디의 MLCC 공급과 함께 그랬을 때는 앞으로 뭐 국내 현대차 그룹은 물론이고 또 그리고 또 이제
향후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사실 이재용 회장과 일론 머스크의 개인적인 친분도 분명히 있고요. 여러 차례 이제 만남을 주선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테슬라 향 MLCC까지도 공급 계약을 체결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그 레퍼런스 테슬라와 또 그리고 비아디의 그 레퍼런스가 앞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또 그리고 전기차 업체들에게 추가적으로 공급할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보고 있어서 이게 정말 사실이고 실제로 이제 공시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삼성전기의 본격적인 어떤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가장 먼저 양산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또 이제 모바일 또 이제 갤럭시 판매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은 제한적이었고 거기다가 특히 삼성전기는 테슬라에도 카메라 모듈을 LG이노텍과 함께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주가의 어떤 상승은 제한적이었다는 부분들. 그래서 비아디의 어떤 이제 실질적인 공급 계약 체결이 공시로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삼성전기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오늘 이제 이 뉴스로 장 초반에는 좀 강하게 프리마켓도 6% 오르고 있네요. 맞습니다. 상승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있지만은 이게 또 실질적으로 이제 공시를 좀 확인할 때까지는 단발성의 상승으로 그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그림 하나도 준비했습니다. MLCC가 뭐야? 옛날 어르신들이 콘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전기를 모았다가 뚝처럼 맞습니다. 필요할 때는 풀어주고 그렇죠. 많이 필요할 때는 닫고 저게 거의 조그마거든요. 저게 이제 막 수십억 개 아마 수백억 개가 비아디로 들어간다라고 한 저 MLCC입니다. 콘덴서 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류의 뚝. 영민 매니저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미국만 바라볼 게 아니라 중국의 비아디 관련주 앞으로 뭐 중국 풀리고 하면은 약간 또 하나 텀 되겠어요 K증시. 아니, 그래서 실제로 뭐 지금 공식적으로 공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좀 유력한 게 왜 이재용 회장이 미국을 먼저 안 가고 중국을 먼저 갔을까? 그걸 우리가 좀 궁금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실제로 비아디 이제 방문하고 만나고 막 이랬었는데 아마도 추정컨대 이 딜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사인하기 위해서 이재용 회장이 중국을 이제 방문하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제 이재용 회장의 행보를 보면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기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MLCC라든지 방금 준호 매니저 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유리기판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죠. 카메라 모듈 이게 자율주행하고도 또 연결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방위 지금 세트 기업들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삼성전기나 LG이노텍이 상당히 좀 고전을 했는데 요번에 애플에 대한 이제 품목관세 개별 면제 요게 저는 우리나라 부품 기업들한테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하나의 이제 악재가 크게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나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대바닥을 좀 쳤다. 그리고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근래 가장 잘 나가는 전기차 기업이라고 하는 BYD하고 또 손을 잡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카메라 모듈 수출도 얘기 나올 수 있고 MLCC뿐만 아니라 전장 부품에 대한 것도 이재용 회장이 관심을 워낙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좀 촉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LG이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 같은 이런 기업들은 적어도 바닥을 좀 확인하는 정도의 이제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하나오션 아까 조선주 할 때도 하나오션 이야기가 많네요. 여기 보면 오진성님이 어제 저녁에 방사청 관련 많이 빠진 것 같아요. 하나오션 어떻게 할까요? 하나오션 얘기들. 하나오션 한번 좀 점검하고 갈까요? 일단 뭐 지난번에 하나오션 그리고 HJ 중공업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제가 충분한 좀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 다시 신고가 부근에 와 있는 상태라서 일단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어저께 넥스트레드에서 한 4%, 3-4% 정도의 좀 조정이 나와줬더라고 봐요. 그래서 뭐 어떤 큰 어떤 악재가 도출돼서 조정이 나와줬다기보다 어느 정도 신고가 부근에서 약간의 좀 조정 흐름 또 차익 매물이 좀 출현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그 조정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좀 재진입의 어떤 타이밍도 분명히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미 좀 수익권이신 분들은 뭐 하나 그룹주들은 또 이번 주에 저는 수익 실현을 전량했고 또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겨놨다가 아니면 절반 이상의 어떤 수익을 좀 챙겨놓은 상태에서 흐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하나 오션이 한 4% 정도 빠지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하나 엔진 같은 하나 그룹들이 전반적인 좀 조정이 나와주긴 했지만은 그게 뭐 특별한 어떤 강한 악재가 있어서 빠졌다기보다 그냥 이제 신고가 부근의 어떤 이제 차익 실현이다라고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영민 매니저 하나비전 리뷰 갈까요? 하나비전이 이제 어제 자리를 굉장히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6만 원 뚫으러 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저희가 이제 다뤄드렸던 그 주제 H20과 관련된 이제 또 노이즈 때문에
지금 또 이제 프리마켓에서는 한 2.5% 정도 이제 약세 구간인데 네. 그냥 여러분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전략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비전은 이제 SK 하이닉스 쪽 이제 공급 물량이 계속 좀 늘어난다. 네. 아직까지 이제 세대는 한 세대 이상 좀 뒤쳐졌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하이닉스 쪽에 이제 공급 물량이 이제 계속 좀 늘어난다는 것만으로도 실적에 대한 이제 상당한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밸류를 어느 정도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논란이 좀 남아 네. 있습니다만 어쨌든 HBM3 그리고 향후에는 HBM3E에 들어가는 이제 TC 본딩 장비도 공급을 좀 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됐다. 제가 4월 10일 날 이 종목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4월 네. 10일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90일 유예한다 그래 가지고 미국 증시가 대폭등했을 때 이때 이제 양봉 만드는 거에 좀 도전한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비전을 소개해 드렸었거든요. 맞아요. 그러고 난 예. 이후에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양봉이에요. 네. 어제까지 4거래일 이상 양봉을 만들면서 목표가를 이제 도달을 했고요. 주가는 오늘 뭐 조금 눌릴 수는 있는데 저는 뭐 크게 걱정할 만한 이슈는 아닐 거다라고 보고요. 네. 추가 수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조금 반영을 좀 해보면서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또 다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리면 52,000원에서 53,000원 정도에서 매수, 그다음에 6만 원 정도를 또 단기 목표가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코미코도 같이 코미코. 좀 해드릴게요. 네, 같이요. 반도체 종목들 반도체.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좀 리뷰를 좀 해드리면 네. 코미코도 어저께 굉장히 강하게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이 코미코는 사실 이제 관세 정책과 관련된 반사수혜주로 지금 나홀로 급등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예. TSMC도 원래는 일본 쪽에다가 증설 투자를 하고 일본 예. 구마모토에다가 그렇죠. 사실 증설 투자를 예.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지금 미국으로 선회를 시키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지금 AI 슈퍼컴퓨터 만든다 그래놓고 엔비디아하고 가장 핵심적인 이제 공급망이라고 할 수 있는 TSMC가 일본에다가 공장 지으면 당연히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TSMC도 계속 미국 내 공장을 좀 짓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주요 코팅 세정 장비 기업들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네. 미국 현지에 법인을 가지고 있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코미코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세정 코팅 장비 쪽은 TSMC나 미국 반도체 기업들 쪽으로 직수출을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기업이 코미코이기 때문에 예.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가 부각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코미코는 오히려 이 기업은 관세에서 예외다 이렇게 네. 가고 있고 실제로 예. 그래서 코미코는 연초에 미국 행정부에서 미국 연방 정부에서 실제 보조금까지 수령을 좀 했거든요. 그런 이제 히스토리가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비 기업들 중에서는 아직 품목 관세라는 이제 관문이 좀 남아 있잖아요. 남아있지만. 그 품목 관세 관문을 감안을 하면 이제 코미코가 오히려 관세 장벽을 이제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종목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코미코는 6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7만 원까지 목표가 조금 올리면서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오늘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네. 엔비디아 칩 중단 때문에 수출 중단 때문에 약간 좀 네. 영향 그럼 받겠죠. 주가는 많이 떨어질 것 같지 그냥 않아요. 그래서 코미코는요? 저는 신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 보여지고 1~2% 정도 내외에서 뭐 얕은 조정이 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어제 급등하고 오늘 조금 쉬어가는 정도 눌림 뭐 그 정도 흐름이라고 보시면 뭐 한 58,900원 정도에서 매수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다시 7만 원 그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해보셔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 네. T로보틱스 리뷰 갈까요? 네, 일단 뭐 네. 로봇주들이 그러니까 로봇주들? 최근에 이제 뭐 여야 이제 대권 주자들이 AI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딱 챗봇 그리고 뭐 생성형 AI만 투자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AI 어떤 첨단 산업의 전반적인 투자를 네.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로봇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적용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또 엔비디아가 또 이제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 또 애플도 5천억 달러의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결국 미국 내에서 이제 로봇 또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 또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 K 연합군 관련된 로봇 관련된 모멘텀과 정부의 어떤 강력한 육성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어제 뭐 RS 오토메이션 거의 24% 가까운 반등이 나와줬고 TXR 로보틱스 그리고 T로보틱스 같은 이제 로봇주들이 돌아가면서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약간의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일단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관세 쇼크로 너무 과도하게 조정이 나와줬다. 처음에 큰 시세가 분출됐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물류 자동 로봇 관련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강한 시세가 분출됐는데 그때 그 상승폭을 다 반납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은 제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T 로보틱스를 말씀드렸는데 결국 최근에 지금 SK그룹 차원에서도 유일 로보틱스를 지금 이제 결국에 조만간에 인수를 이제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렇죠. 결국 이제 SK
가 본격적으로 스마트 팩토리와 물류 자동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이제는 물류 이동 로봇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T-로보틱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SK와 삼성이 지금 이제 무인 공장 그리고 물류 자동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 T-로보틱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도 SK와도 손잡은 기업이다 보니 결국 로봇 업황과 또 투심만 살아난다고 했을 때는 T-로보틱스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나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긴 네. 하지만 저는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물류 자동화로 가는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수밖에 없고 트럼프의 어떤 이제 관세 쇼크가 결국에 물류 자동화율 또 그리고 공장 자동화율을 더 빨리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T-로보틱스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서 목표가를 장기적으로 14,000원으로 더 상향하면서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시간이. 네. 예. 자, 일반은 오늘 김영민 매니저님과 종목이 좀 많이 겹쳤는데 예. 네, 그래서 관련해서 AI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인 신테카 바이오라는 기업을 양대 오늘 산맥이네요. 탑픽 종목으로 네, 가져와 봤습니다. 네. IT 기반의 AI 바이오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전체 기반의 빅데이터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 10일 날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동물 실험 요건을 단계적으로 지금 이제 폐지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어요. 그걸 그렇죠. 대체할 수 있는 게 AI 신약 개발 업체들, 네, 그리고 오가노이드 유사 장기로 인해서 테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 결국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럼 결국 AI 관련된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관심, 또 그리고 FDA에서도 적극적으로 AI 어떤 신약 개발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보니까 결국 국내에서 AI 신약 개발 관련된 기술력과 플랫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를 가져온 이유는 그래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슈퍼컴퓨터, 유전체 전용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어요. 대전 둔곡에 AI 바이오 슈퍼컴 센터를 준공을 했고요. 그리고 AI 플랫폼 매출이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어서 올해 좀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성장 동력으로 이 데이터 센터에 본격적인 진출을 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지금 여야 대권 지금 주자들이 계속해서 뭐 100조 그리고 200조 가까운 AI 인프라 투자가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그랬을 때 국내에서도 데이터 센터 확충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더욱더 활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AI 데이터 센터의 그 핵심 문제인 냉각을 해법을 할 수 있는 자연대류 구조물 특허를 출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액침 냉각 방식보다 더 뛰어난 개미집 구조의 자연대류 방식이 활용돼가지고 오히려 항온과 항습 장치 없이도 가동이 가능해서 전력 사용량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본격적으로 신테카 바이오가 데이터 센터 쪽으로 진출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관련된 어떤 매출 성장과 그리고 어떤 정부 차원의 강력한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있어서도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서 AI 신약 개발 관련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또 이제 또 애플, 또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잇따라서 또 데이터 센터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이제 모멘텀을 다 같이 얻을 수 있는 신테카 바이오가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서 탑픽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가격 전략 보도록 할게요. 가격 전략은 일단 지금 이제 시간 내에서 한 2% 3% 정도 반등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네. 일단 5% 내외로 출발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소액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전일 종가에서 2차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는 8,200원 정도 전일 종가를 일단 매수가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9,900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6,97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일발 장전 두 분의 매니저 모두 AI 의료 쪽으로 갔습니다. 영민 매니저는 온코크로스, 네. 준호 매니저는 신테카 신테카 바이오, AI 저국증 확장, AI 신약 개발 플랫폼들입니다. 자, 부디 지금 엔비디아 때문에 많이 좀 걱정들이 크신 것 같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두 분 매니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